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2021년 8월 4일 개장전 대피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가 돌아온 하루였습니다. 물론 그제 팔고 나간 친구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미국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전망을 좀 밝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올 가을 실업수당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델타 변이가 있다 보니까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다. 거기다가 연준 이사가 이제 나와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고용 시장이 팬데믹 영향 때문에 회복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어요. 요걸 종합해보면은 결국 소비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거기다가 델타 변이에 대한 좀 확산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나 월스트리트 모두 회복 속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워낙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실내 활동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좀 경계,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 중심으로 뭔가 좀 하니까 빨리빨리 백신을 맞으라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델타 변이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조치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지난 7월, 지난 주말에 만료가 된 주거 지원 혜택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그 권한이 있는 CDC가 바이든 대통령 니는 권한이 없어 이 새끼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360만 가구라고 하는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릴 홈리스에 처할 위기에 있다라는 건데 집을 잃어버리면 노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뉴욕이나 LA에서는 노숙 금지령을 내린다. 결국에는 CDC에서 이런 정부 지원, CDC에서 이게 주거 지원을 안 해주면은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이런 노숙 혜택 프로그램, 노숙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또 돌려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발생 초기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그 사망했던 혹은 좀 위생 상태가 열악해졌던 집단이 노숙자다 보니까 그 점 때문에 이제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상황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부스터샷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유럽에서 공식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미국보다 먼저 부스터샷을 맞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률은 우리나라가 아주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유럽의 좀 이런 부스터샷 이야기가 아주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게 왜 우리는 안 주고 지들은 3번 맞냐? 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다음으로는 이런 점을 월스트리트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시아의 경제 회복이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아무래도 동남아시아나 한국, 일본 등이 전 세계 제조업의 아주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 동네가 백신 접종이 좀 느리기 때문에 공급망에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공장 가동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핵심이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본사입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이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을 혹은 국내에 기업하는 분들도 불안한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뭐 이게 코로나라는 게 이미 주식시장에다가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투자 못 해먹겠다 나는 빨리 다 팔고 나가야겠다라는 건 아니겠죠. 이건 분명히 단기 노이즈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한 이슈지 않나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마감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마감 소식은 아주 그냥 푸릇푸릇해요.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이 많이 좀 빠졌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대부분 잘 올랐습니다. 비자나 마스터가 좀 빠진 게 눈에 띄긴 하네요. 자, 그런데 지수를 놓고 보면은 지수들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미쳤지만 게임 업계에 관련돼 가지고 게임은 아편이다. 텐센트가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중국이 지금 미쳤어요. 근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내년에 있을 시진핑 주석의 그 연임에 대해 가지고 공산당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규제하겠다. 말 그대로 민심을 위해서 모든 쇼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질 때 아마 기업에 국가에 망조가 네네. 어쨌든 네. 중국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수가 모두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 약세였지만 오늘도 올랐고 다우존스는 35,000 위로 올라갔다. 0.8%나 상승했고 나스닥도 0.5% 정도 올랐다라는 거는 너무 뭐 지금 현재 여전히 사람들이 좀 저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요.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무려 2.19%나 올랐습니다. 특히 그리고 최근에 좋은 친구들이 화이자나 모더나,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처럼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뭔가 본인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다가 델타 변이 부스터샷, 거기다가 백신 가격 인상 이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나스닥 바이오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박스권이긴 한데 꾸준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국내에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이제 그게 임상 3상 중이고 유럽에서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난 만큼 글로벌하게 셀트리온의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LIT 같은 경우에는 뭐 2% 정도 하락을 했다가 꾸준히 정말 미세한 각도지 뭐 우상향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리튬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하다. 그리고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등락이 꽤나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1.45% 떨어졌습니다. 70.23달러인데 뭐 70달러 정도 수준이면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0.17% 상승을 하면서 1.176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했으니까 뭐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오전 중에 완전히 또 떨어지면서 1.15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7% 정도 빠졌다가 돌아왔다라는 건데 요게 공교롭게도 오늘은 이제 버거형들이 점심 먹을 때가 아닌 버거형들이 출근하고 기지개 킬 때입니다. 오전 10시 10분쯤에 곧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하필이면 나스닥이 오전 10시 10분에 저점을 찍고 가는 거 맞냐 가는 거구나 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요 점을 놓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여전히 국채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요게 앞으로도 이제 내일도 모레도 미국 국채금리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이제 빠그라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지금은 국채 자체를 조금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한국 증시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뭐 중국이 빠지냐 일본이 빠지냐 대만이 빠지냐 호주가 빠지냐 같이 보시다가 다 빠지네? 그럼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이제 그건 국채 선물 가격인데요. 국채 선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증시가 빠그라지는구나 라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요 점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국 가계부채가 15조 달러에 육박한다라는 겁니다. 15조 달러면은 거의 경이 넘어가죠. 16경 정도, 1.6경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2분기 14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지금 말 그대로 뭐 B2도 B2일 것이고 거기다가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과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부채 상환 유예기간이 이제 9월과 12월 되면은 학자금 상환 유예기간이 9월일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상환 유예기간이 올해 12월일 겁니다. 그게 이제 종료가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숨겨진 폭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미리 꼭 기억해 놓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잠재적인 악재들은 항상 체크를 해 놓으시면서 저것 때문에 떨어지면은 이거는 꽤나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저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이미 예견된 악재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달러 지수 선물이 뭐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월스트리트 형들이 휴가를 가서 외환 거래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움직임 때문에 뭐 외환 시장에서 거의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살짝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제 달러 위안 환율은 위안이 살짝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요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좀 팍팍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약세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좋다.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보기에는 아시아 시장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도 되냐라고 물음표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규제를 때리고 있다 보니까 중국을 사도 되냐 혹은 보유하고 있어도 되냐라고 물음표를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다라는 점은 아주 좀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EWI ETF가 1.49%나 상승했는데 뭐 시가도 높았지만 장중 내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제도 한 6천억 정도 샀던데 오늘도 한 1조 정도 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 어린 생각이 드는 아침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 시장은 작살이 났어요. 네, 구리가 1.18% 미국에서 빠졌고 영국에서도 0.6%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옥수수나 대두 이런 것들도 다 빠졌습니다. 요걸 놓고 보시면은 아니면 그냥 좀 녹아내렸구나, 뭐 좀 조정을 받았구나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코코아, 커피, 거기다가 설탕이나 생우나 돈육 같이 우리가 실제로 먹는 친구들은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원자재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엔겔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식탁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애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요 점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서민들, 우리 직접 먹는 우리들의 입에 들어가는 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소고기가 너무 비싸요. 뭐 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한우 살라 그랬더니 100g에 8,000원, 만원, 엄청 비싸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글로벌 주요 증시입니다. 유럽이 0.03% 상승을 했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꽤나 많이 올랐고 미국이 살짝 좀 약세인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미국이 꽤나 좋은 모습이었지만 유럽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조금 중국의 규제가 나오면서 텐센트가 무너진 그런 효과로 홍콩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0.16% 하락했다라는 거는 텐센트가 시가총액이 엄청 크죠. 그런데 0.16% 빠졌다? 텐센트 제외하고는 다 좋았던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별로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뭐 무사무탈한 우상향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8월 초다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럴 때는 뭐 그냥 사놓고 버티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2%가량 떨어지면서 38층에 겨우겨우 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인데, 40층을 돌파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글로벌하게 비트코인 거래량이 매우 급증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그 거래량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또 힘이 다했다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중국에서 아주 얼탱이 없는 소식이 나왔어요. 자, 국유기업은 100% 중국산을 써라.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유기업은 70%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된 제품을 써야 한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70%, 트럼프 대통령 때가 50%로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100%예요. 와. 근데 이거는 뭐 미국에서는 뭐 지난해 1월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배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뭐 너네 우리랑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따지면은 일단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전 세계에서 거의 뭐 두 군데서만 생산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AMD, 하나는 엔비디아죠. 생산도 위탁 생산이 다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요게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 뭐 관공서에서는 컴퓨터를 안 쓸 생각인가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냐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전 세계 정부가 결국에는 정보 유출과 자국 노동자를 위한다, 자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걸로 메이드 인 아워 컨트리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요런 자국 기술 보호 혹은 자국 데이터 보호를 이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우리가 좀 우려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소비할 거를 그 나라에서 직접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런 말 그대로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진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직접 진출하기 위한 장벽이 되게 높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또 다른 무역 장벽이 생긴다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소기업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는 야, 얘네들 진짜 미국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갖다 팔면 관세도 그렇고 운송비도 그렇고 해상운임도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그 동네에 공장을 만들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다. 우리가 투자할 때 점점 생각할 게 또 많아진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대기업은 뭐 안 망하니까요. 대기업은 뭐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에서 반도체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요 내용이 지금 헤드라인은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뭐 물론 구글 반도체를 만드는 그 기본적인 과정에서 퀄컴과 삼성이 도와줬다. 이거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것에 대해서 뭐 고가폰 시장에 도전한다,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요것만 보시면 안 되고, 애플에서 혹은 구글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애플이 M1 칩을 만들었고 왜 지금 구글에서 새로운 AP 칩을 만드느냐. 결론은 목적지가 명확하게 자율주행이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애플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자사의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키웠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텍이라는 이런 기업들, 화웨이라는 곳에서 AP를 만들면서 이제 자국 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는 점, 그런 점들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은,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도 비슷한 기업이 하나 있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AP, 자체 CPU를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한 다음에 본인들만의 프로세스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반도체 대란에서도 조금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고, 압도적인 자율주행 실력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율주행 시장에서 반도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는 모든 기업이 알고 있어요. 현대차도 이걸 개발한다고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애플과 구글처럼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접근성이나 기술 개발성이나 인력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현대차나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나 BMW나 아우디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로 미국 빅테크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느냐, 그 알고리즘과 그 AI와 그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들고 있는 그 기업들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느냐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처리 기술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포함되는 많은 인력들이나 많은 하드웨어적 지원, 소프트웨어적 지원, 인터넷 인플라적 지원 같은 게 자동차 업계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게 맞거든요. 요것에 대해서도 잘 보시면서 우리가 냉정하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이제 믿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의 분석과 다른 분들의 분석도 참고를 하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크래프톤 청약 흥액 참패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흥행 참패라는 기사는 아주 자극적인 기사입니다. 어그로예요. 근데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한 주에 50만 원이에요. 세 군데 풀로 예약하신 분들은 750만 원.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예수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추가로 25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주식을 다 받으려면은. 자, 그럼 1000만 원을 넣으려면은 이게 뉴지 개 이름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IPO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한 주에 50만 원이냐? 이거 IPO 실패한다. 이렇게 되면은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심리적인 장벽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50만 원을 하면은 따블라면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은 불가능하거든요. 자, 한 주에 2만 5천 원짜리가 따블라서 5만 원. 이거는 누구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은 아닌 것 같거든. 이게 심리적 장벽이 아주 크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도 IPO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 심리적인 벽을 못 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장되고 나면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더 사게. 어쨌든 저는 그런 좀 관점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한국 경제의 주요 헤드라인들입니다. 지금 주요 뉴스 중에서 정의선 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다. 하나솔루션과 롯데정밀화학이 어떻다. 거기다가 지금 공산당이 어쩌다, 이런 뉴스는 며칠 동안 올라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개인이 덧진 곳버스를 기관이 담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좀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분위기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기관이 곳버스를 담은 이유는 기관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것을 해칭하기 위해 가지고 곳버스를 일부 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금이 10억일 때 곳버스를 500만 원 담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해칭 혹은 그냥 혹시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샀다 정도로 해석을 하겠죠? 그 정도 수준으로 산 거기 때문에 기관이 담았다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데, 지진은 오랜만이죠. 그리고는 지진이 보통은 하루 혹은 오전 혹은 초단기 이슈로 작용을 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진 관련된 테마들 구글에서 땡땡 테마 검색하면은 다 나와요. 홍준표 테마, 이낙연 테마, 이재명 테마, 파평윤 테마 치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테마 전문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분들의 자료를 참고하면은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안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멘탈 잡아야지. 어쨌든 장 좋으면은 이런 애들 오르다가도 말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하락장이나 횡보장이나 살 거 없을 때 이런 애들이 날뛴다라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시장 분위기 좋았고요. 환율도 나쁘지 않았고요. ETF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그래서 업종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LIT가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돼서는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정책적으로 밀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더 사면 돼요. 자, 그런 것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마이크론이 지금 배당 지급을 결의를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 배당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오르면 누가 오른다? 하이닉스가 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심도 조금 증가할 수 있고, 그러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최근에 좀 사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랠리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들고 있는 분들 어디까지 가나라고 한 번씩 각재고, 뭐 내가 7만원, 8만원 깨졌을 때 7만원대에서 더 샀는데 뭐 조금 비중을 조금 줄여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월은 악재와 호재가 너무 애매합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를 연말까지 들고 가자니 5개월인데 5개월 동안 다 계속 올라갈까나? 라는 걱정도 들고요.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갈까? 라는 걱정도 들어요. 지금부터 출발하면은 이거 중간에 또 부러졌다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테이퍼링 얘기도 있는데다가 한국 금리 인상 소식도 있고, 거기다가 뭐 부채가 어쩌고 저쩌고 한국 금리 올리면은 뭐 지금 뭐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다던데 뭐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하느냐? 적당히 많이 빠진 애들 대충 사가지고 한 3% 5% 먹고 나오던가, 그게 아니면은 연말 보면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죽은 게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는, 혼란스러울 땐 뭐합니까? 좀 쉬어야죠. 우리가 멘탈이 아주 복잡할 때, 생각이 복잡할 때 뭐합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기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저기 뭐 광안리 테라스라 그러면은 지나가는 분들을 이렇게 구경을 하고, 지금은 여름이다, 뭐 그런 것처럼 조금 쉬어가는, 그런 좀 주간으로, 그런 좀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웃으면서 뵙도록 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BJ 테이버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